반갑습니다.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상민입니다. 자, 몇 가지 공지사항을 좀 얘기하고 진행할게요. 자, 이번 주는 여섯 번째 주죠. 자, 첫 번째로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 NCS 과목은 제 7주, 일곱 번째 주에 제 1차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다음 주가 시험이겠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여튼 적어도 7주의 시험 1차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보지는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차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지금 정확히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 동영상 강의를 찍고 있는 거는 6주 강의를 찍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 주 전인 5주째에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 제1차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어떻게 확정된 방안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6주의 시점에서는 또 그 사이에 또 뭐가 나왔을지는 모르겠네요. 물론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이 수업에서 제가 이렇게 공지하지 않더라도 다 이렇게 공지가 갈 겁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로서는 제 7주도 그냥 일반적인 수업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 제 7주의 1차 직무 수행 능력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만 일단 여러분들한테 지금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제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지금 가끔 질의응답 올라오는 거 보면은 아직도 설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극소수긴 하지만 압축이 풀렸는데 그 이후로 실행이 안 된다는 학생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드 문제로 인해서 이제 저장 공간이 이제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 다운로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 또 몇 가지 트러블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긴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제가 그 질의응답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와 통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제 전화번호를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저한테 전화를 주길 바랍니다. 그냥 가능하면 그냥 일과 시간 있죠? 일과 시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고 하면 1교시에서 8, 9교시 사이 그렇게 일과 시간 저녁 되기 전이요. 그때 사이에 그 번호로 전화를 주면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설치가 되지 않아 갖고 복습을 해보지 못하는 문제를 가능한 한 좀 상의를 해보면서 좀 풀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공지를 마치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까지는 마우스를 기본적으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학교정이라는 앞벌을 가지고 플룻 그리고 피아노, 베이스까지 입력을 해봤을 겁니다. 드럼까지 입력하지 않은 이유는 드럼 앞벌을 보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입력해 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가장 처음 시간에는 드럼 악보를 여러분들이 보고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이것과 관련된 좀 공지를 할 게 있는데요. 사이버 캠퍼스를 한번 들어가 보죠. 사이버 캠퍼스에 들어가 보면, 자, 지금 여기 6주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은 6주 강의를 찍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임시 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그냥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임시 버전이에요. 자, 우리가 5주까지에 있던 교환을 열지 말고요. 6주부터 여기 이제 교환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제가 악보를 바꿔놨어요. 새로 바꿨어요. 지금 이전까지는 여기 교환이라는 걸 누르면 PDF 형식의 학교정 악보가 열렸었죠. 이제 오늘 이제 여기 교환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PDF가 아니라 JPEG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학교종 악보라는 이름으로 악보가 다운받아질 겁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교환을 누르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학교종 악보 이렇게 가로 열고 2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이걸 벌써 세 번째 다운받고 있는 거라서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표시된 거지 학교종 악보.jpg로 다운이 될 겁니다. 이걸 열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확대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큐베이스 엘레먼츠 버전에 맞게끔 제가 조금 바꿔놨어요. 자, 저번에는 이런 게 하나도 입력이 안 돼 있었죠. 자, 일단 템포도 적어 넣습니다. 사실은 92는 제가 임의적으로 적은 숫자지 이건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각 악기 이름마다 아래다가 제가 뭘 적어 놨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플룻이라는 지금 이 악보는 여러분들이 큐베이스 엘레먼츠에서 사용할 때는 잘 모르겠으면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GM074 플룻이란 이렇게
할리온 소닉 SE에서 요 음색을 찾아서 한번 소리를 내보세요. 그런 뜻입니다. 피아노 같은 경우엔 GM001 어쿠스틱 그랜드 피아노, 베이스 기타 같은 경우에는 GM034 일렉트릭 베이스, 핑거, 그리고 드럼 같은 경우는 GM129 스테레오 GM 킷. 요런 음색을 찾아서 쓰라고 참고를 해둔 거지. 솔직히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아무 음색이나 적어놔도 상관없어요. 진짜 뭐 극단적으로는 플룻을 입력하는데 여기다가 뭐 피아노 소리를 찾아놓고 이걸 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얼마나 이걸 예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악보대로 얼마나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튼 이건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헷갈려 할 학생들을 위해서 여기다가 몇 옥타브에 무슨 음정을 입력하면 되는지를 적어 놓은 거예요. 자, 다 뭐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일 텐데 참고로 베이스 기타에 대해서만 얘기할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네 번째 마디만 입력했었죠. 첫 음이 지금 도예요. 근데 우리가 저번 주까지는 사실 제가 이걸 C2, 눈치 빠른 학생들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C2 음정으로 처리했을 겁니다. 요 음도 지금 C2잖아요. 여기에 보면 제가 요 음을 C2라고 하라고 해놨죠. 분명히 악보상으로 똑같은 낮은 음자리표의 C2인데 이 음색에서는 C1을 하라는 게 무슨 의미일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언젠가 얘기해야 될 얘기니까 하는 겁니다. 자, 기타와 베이스는 항상 실제 연주되는 소리보다 한 옥타브 높게 기보가 돼요. 악보의 표기가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 베이스 기타의 악보의 여기가 실제로는 C2가 되는 건 거죠. C3가 가운데 도라는 기준에서는 C2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C1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실제 베이스, 기타나 베이스는 악보대로 연주하더라도 한 옥타브 더 낮은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데 하필 이거 좀 공통적이었으면 우리가 덜 헷갈릴 텐데, 자, 어떤 베이스 기타 음원은 그거를 알고 있어서 악보대로 그대로 그냥 찍으면 알아서 한 옥타브 낮게끔 소리가 나오는 음원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음원은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한 옥타브를 실제로 입력을 할 때는 악보에서 보는 것보다 한 옥타브를 낮게 입력을 해줘야지만 제 소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서가 지금 저번 주와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제가 저번 주까지 사용했던 거는 큐베이스 프로 버전이죠. 큐베이스 프로 버전에는 여기 사용했던 가상악기가 일렉트릭 베이스 VX라고 하는 가상악기를 선택했었죠. 가상악기를 사용한 게 아니라 그 음원을 사용했었죠. 할리온 소닉에 있던 일렉트릭 베이스 VX 음원 같은 경우는 동영상 강의에 등장했었던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C2가 여기가 C2잖아요. C2에 찍으면 알아서 한 옥타브 낮게 소리가 나오는 음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 없이 넘어갔던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고른 여기 GM034 일렉트릭 베이스 핑거라고 하는 음색을 골라버리면 이 음색은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이 음정은 실제는 C2지만 입력을 할 때는 한 옥타브 낮춰져서 C1으로 입력을 해줘야지만 제 소리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리를 들어보면 알 거예요. C2로 그냥 찍고 입력하고 여러분들이 들어보면은 왜 이렇게 옥타브가 높지? 이렇게 느낌이 나올 겁니다. 지금 베이스는 낮은 음자리표를 사용하죠. 이거보다 실제로는 한 옥타브 낮은 소리가 나옵니다. 마치 콘트라 베이스와 똑같아요. 자, 기타는 여기 안 나오죠. 기타는 높은 음자리표를 사용하는데 기타도 마찬가지로 한 옥타브 실제로는 소리가 낮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보를 보고 입력할 때는 기타와 베이스의 경우는 악보로 그려진 것보다 원래는 한 옥타브 낮게끔 입력할 때만 낮게 입력을 하는 게 맞는 건데, 간간히 어떤 음색은 아예 그냥 원래 악보대로만 입력을 해도 알아서 한 옥타브가 낮게끔 소리가 나오게끔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음색들도 있기는 있다. 그런 정도를 알았으면 좋겠네요. 굉장히 헷갈리죠. 아까 설명을 제가 좀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요. 뭐 설명을 잘못한 건 없고요. 좀 자세하게 설명했어야 되는 부분을 그냥 넘어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사이버 캠퍼스의 6주에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수업의 두 번째 시간, 그러니까 1차 시라고도 표현하죠. 1차 시와 2차 시. 여기 교환 버튼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1차 시에 교환 버튼을 누르든 2차 시에 교환 버튼을 누르든 똑같은 학교정 악보가 다운이 됐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6주의 경우에는 제가 파일을 두 개를 올려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두 개를 분리해 놨어요. 자, 1차 시 첫 번째 교시의 교환 버튼을 누르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학교정 악보가 다운될 겁니다. 그리고 2차 시의 교환 버튼을 누르면 지금부터 우리가 설명할 이제 드럼 악보를 보는 방법에 대한 핸드아웃 파일이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교환이 아닌 두 번째 시간의 교환 버튼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PDF 파일이 하나 다운받아져요. 이거를 실행을 시켜봅시다. 이 PDF 파일의 이름은 뭐냐면 드럼스의 기보와 미디 입력 시 음정 .pdf라고 하는 파일이에요. 이렇게 두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드럼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에 들어갈 겁니다. 자, 드럼 앞부를 보기 전에 드럼 생김새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드럼은 여기 드럼 셋이라고도 표현하고 드럼 킷이라고도 표현하고 드럼 스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드럼이라고 하면 사실은 틀린 거예요. 드럼 스가 맞는 거죠. 왜? 여러 가지의 퍼커션 악기들이 모여서 복수형을 써야 되는 거죠. 드럼스. 하나의 악기로서 구성되게 된 거니까요. 자, 이것도 지금 여기 그림이 제가 오른쪽에 지금 마우스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거 보이죠? 왼쪽 그림은 왼손잡이용 드럼의 기본 셋이고 이건 중요치 않습니다.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나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심지어 왼손잡이인데도 이렇게 이런 셋을 쓰는 사람도 있고 오른손잡이인데도 이런 셋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건 마음이에요. 여튼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쪽 오른쪽만 보죠.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형태. 자, 지금 여기 가장 기초적인 드럼 구성 요소들이 나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아주 복잡해요. 별의별 걸 다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에는 워낙 또 뛰어난 드러머들도 많고요. 비틀즈의 링고스타처럼 아주 간단한 드럼셋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테리 보지어나 닐 퍼트처럼 굉장히 복잡한 드럼셋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튼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건 가장 어떤 기본적인 개념의 구성 요소들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스네어 드럼 보이죠? 그리고 베이스 드럼 보이고 하이탐, 로우탐, 플로우탐 다 묶어서 그냥 탐탐, 탐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탐탐이 보이고 그리고 크래시 심벌, 그리고 라이드 심벌, 하이햇 심벌 이렇게 해서 있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일 겁니다. 자, 이 중에서 각각 일단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스네어 드럼. 자, 지금 여는 거는 드럼 가상악기인데요. 이건 제가 따로 구입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상악기에 대해서 몰라도 그만입니다. 지금 이 가상악기 설명하려고 창을 띄운 게 아니고 드럼을 설명하려고 어쩔 수 없이 이 창을 띄워놨을 뿐이에요. 자, 여기 제가 지금 마우스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게 스네어죠. 이거를 누르면 자, 이런 소리가 납니다. 자,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것들이 탐들이죠. 사실 생김새로만 봐서는 위에 있는 탐들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여기는 하얀색이고 여기는 투명이라고. 이건 중요치 않아요. 이건 그냥 끼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자, 생긴 걸로만 봐서는 사실은 탐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리가 나죠. 탐들은 자, 다른 소리가 납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드럼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어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른 소리가 나는 이유는 스네어는 이 스네어 아랫면에 스네어라고 부르는 마치 좀 스프링처럼 생긴 것들이 아래 달려있죠. 그게 밑면에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스네어를 치게 되면 밑면에 닿아 있는 스네어들이 같이 진동을 하는 바람에 이런 소리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드러머들은 잘 알겠지만 그 스네어를 아예 풀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기 레버를 당겨버리면 풀어버리면 그러면 그게 밑면에 닿아 있던 스네어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스네어를 치면 사실 이런 탐 소리하고 하나 다를 바 없이 나요. 그게 일반 이렇게 탐과 스네어 드럼을 결정짓는 가장 큰 차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근본적으로는 탐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스네어를 아래에 다는 순간 스네어 드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 어떤 드러머 중에는 이렇게 플로 탐인데 거기다가 스네어를 달아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담이고요. 자, 일단 여기 스네어가 존재하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베이스 드럼이 있습니다. 킥 드럼이라고도 하고 베이스 드럼이라고도 하고. 자, 요거죠. 자, 그리고 좀 아까 탐탐은 봤죠? 하이탐, 로우탐 이렇게 플로우탐 되지만 그냥 얘네는 묶어서 탐탐이라고 불러버리면 그만이에요. 템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참고로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악기들은 대중음악에서 드럼스라는 이름으로 해갖고 이렇게 묶어서 사용할 뿐이지 사실은 다 클래식 음악 시절부터 존재하던 악기들인 거죠. 다 낱개로 존재하던 악기들을 한 번에 모아놓은 겁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내려오는 어떤 표현 중에 그냥 고급스러운 표현은 아니지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마치 그렇게 한 거죠. 예전에는 스네어 연주자 따로 있고 베이스 드럼 연주자 따로 있고 탐탐 연주자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스네어 치는 사람이 탐탐을 연주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여하튼 클래식 오케스트라에서는 이게 따로 있습니다. 다 클래식 오케스트라에 있는 악기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하튼
이걸 갖다 다 한 번에 모아놔 버렸죠. 그래서 한 사람이 모두 다 연주할 수 있게끔 해놓은 악기입니다. 아주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는지 몰라도 굉장히 재밌는 발상이죠. 그리고 효과도 너무 좋고요. 자, 여하튼 이건 묶어서 탐탐이라고 하면 되고, 참고로 아래는 플로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탐탐에 불과한데 마룻바닥에다가 바닥에다 올려놓기 때문에 플로탐이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좀 아까 소리 들어봤었죠? 그냥 이런 거. 네, 자, 이런 거고. 자, 여기서 나오는 거 크래쉬 심벌. 우리가 보통 심벌이라고 하는 건 보통 크래쉬 심벌을 말하는 거예요. 크래쉬 심벌들이 이런 소리겠죠. 네, 이런 소리 들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이햇이라고 하는 거, 하이햇은 두 장의 심벌이 위아래로 달려있죠. 그래서 발을 꽉 밟으면 두 장의 심벌이 꽉 닿아버립니다. 두 장이 이제 서로 이제 닿아버리는 거죠. 붙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발을 띄면 뛸수록 두 장이 이렇게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미미한 소리들을 낼 수 있죠. 두 장이 그냥 부딪히면서 나는 이렇게 미미한 소리들을. 자, 하이햇 소리는 이런 거겠죠. 뭐 예를 들어 예, 이런 게 하이햇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라이드 심벌 소리는 요거죠. 이게 지금 대략적인 세트예요. 이거보다 뭐 더 자세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요. 자, 그래서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건, 가장 기본적인 건 이런데 이 중에서 가장 굳이 중요한 거를 뽑으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뽑을까요? 저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수업을 뭐 하루 이틀 진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뻔히 대답이 들립니다. 뭐 이거야 저거야 하겠지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스네어 아니면 베이스겠죠. 자,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냥 단언코 스네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왜? 대중음악에서 가장 기본적인 박을 새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스네어 드럼이에요. 킥이 아니에요. 서양 음악의 가장 기본적인 박은 짝수박인 경우가 많습니다. 2하고 4, 4분의 4박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세컨드와 포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뭐 재즈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래요. 심지어 뭐 말러 교향곡을 듣더라도 짝수박에 이렇게 팀파니를 쓰거나 그런 거 아주 흔합니다. 서양 음악에서는. 자, 스네어로 한번 돌아가 보죠. 자, 우리가 4분의 4박자로 하면은 가장 중요한 2하고 4를 새겨주는 게 이거라고 그랬죠. 1, 2, 3, 4, 1, 2, 3, 4, 1, 2, 3, 4. 그래서 스네어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운드 믹싱을 할 때도 스네어가 들어가는 음악에선 스네어 소리 자체의 이미지, 사운드 이미지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킥도 중요하지만. 자, 그럼 킥드럼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스네어와의 조합에 의해서 하나의 리듬 패턴을 만들어내죠. 예, 이런 식으로요. 자, 그게 킥드럼의 역할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박을 새겨주는 경우도 뭐 간간이는 있지만, 여하튼 기본적으로는 스네어가 그 역할을 하고, 굵직굵직하게 킥과 스네어의 패턴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쿵짝 쿵쿵짝 뭐 이런 게 사실은 킥과 스네어의 조합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하이햇으로 돌아와 볼까요? 하이햇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삼총사가 스네어 드럼, 베이스 드럼, 하이햇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박은 스네어 드럼. 그리고 베이스 드럼도 뭐 기본적인 박을 새길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스네어 드럼과의 조합에서 패턴을 만들고 아주 세밀한 리듬을 새겨주는 건 하이햇이 하죠. 자, 우리가 4비트다, 8비트다, 16비트다 하는 건 하이햇을 4번 치느냐, 8번 치느냐, 16번 치느냐 이렇게 나눠지기는 해도 스네어를 4번 치느냐, 8번 이런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자, 만약에 하이햇이 이거죠. 자, 만약에 그냥 가장 4분의 4박자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하면 쿵짝 쿵짝 이렇게 되겠죠. 1, 2, 3, 4 1, 2, 3, 4. 자, 그리고 뭐 4비트다 그러면 하이햇을 4번 쳐주는 거죠. 1, 2, 3, 4. 8비트다 그러면 이렇게 하이햇이 8번 쳐지는 거죠. 16비트면 하이햇이, 제가 손가락으로 계속 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우스를 누르는 게, 자, 그래서 그거는 포기했습니다. 자, 여하튼 세밀한 리듬을 새겨주는 게 하이햇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대중음악에서 들을 수 있는 리듬 패턴들은 이 세 개로 다 나옵니다. 나머지들도 다 중요하죠. 근데 막말로 얘기를 하면 없어도 그만이에요.
왜? 기본 리듬이 제일 중요하죠. 필인 없어도 그만이에요. 필인 없는 음악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액센트를 안 줘도, 심벌 액센트 안 줘도 돼요. 그런 음악들도 굉장히 많아요. 있으면은 뭐 더 좋은 거 뭐 물론 굳이 없을 필요는 없지만 일단 중요한 건 이 세 개입니다. 자, 참고로 말하면 라이드 심벌은 이 크래시 심벌은 액센트 역할을 하죠. 우리가 보통 심벌이라고 하면 이걸 말하는 거지만 라이드 심벌은 하이에서 더 가까워요. 역할이 세밀한 리듬을 새겨주는 역할을 많이 하죠. 라이드 심벌은. 그래서 단지 음색이 서로 다르니까 분위기 전환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가든 걸 그냥 분위기만 전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세밀한 리듬을 새겨준다는 역할, 하는 역할을 많이 한다는 점에서는 하이햇과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여하튼 가장 중요한 건 요 3총사예요. 자, 그 정도 설명만 하고 일단 넘어가죠.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끝도 없이 설명할 게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악기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쉽게 요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얘기만 좀 하나 더 붙일게요. 마침 지금 생각이 나서. 컴퓨터 음악으로 프로그래밍, 이제 시퀀싱 한다라고 얘기하죠. 할 때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악기가 드럼이기도 해요. 그 드럼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만 잘하면은 실제 드럼 굉장히 좋은 연주하는 것처럼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드럼이란 악기 구성 요소 중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컴퓨터로 프로그래밍 했을 때 가장 리얼하지 못하게 표현되는 게 뭐냐면 이 하이햇이에요. 다른 것들은 거의 대체로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햇은 발로 밟는 정도에 따라 얼마나 조금 더 두 장의 심벌이 더 달라붙었나 좀 더 떨어졌나 거기에 따라서 미묘한 정도에 따라서 소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하이햇의 미묘한 맛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별로 없어요. 뭐 100%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 근데 뭐 일반적인 음악이 솔직히 뭐 하이햇이 굉장히 미묘하게 막 이렇게 오픈 앤 클로즈가 막 그 정도가 막 아주 세밀하게 조절되면서 연주하는 음악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하이햇의 맛이 아주 잘 살아야 되는 음악이라고 그러면 그런 건 아무래도 아직까지로는 좀 힘듭니다. 참고로 이제 그렇고요. 요거를 이제 악보에 이제 우리가 드럼은 요 얘기를 먼저 좀 설명을 해야겠네요. 자, 악보 표기부터 설명을 해야 되죠. 자, 악보 표기를 할 때는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사실 이것도 좀 그래요. 이게 좀 일반적인 거를 제가 좀 갖고 왔는데 이게 다 달라요. 엄밀히 말하면 드럼 악보 뭐 어떤 사람은 드럼 악보는 이렇게 그리는 거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드럼 악보는 공통된 규격이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그리는 사람 마음이에요. 자, 지금 여기 제가 요 앞페이지 Get Ready to Play라고 되어 있는 거 지금 요 페이지도 모 교재에서 갖고 왔어요. 피터 어스킨 교재에서 갖고 온 건데 그 지금 여기에서는 안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낮이는 자리표로 막 그려지기도 하고 위치도 제가 알고 있던 거랑 좀 다릅니다. 다 달라요. 단지 어떻게 그려도 좋은데 맨 앞에다가 난 이 위치에다가 하는 건 하이햇으로 할 거야. 이 위치에다가 그린 거는 뭐 스네어로 할 거야. 이런 거를 먼저 미리 표기를 해줘야 돼요. 그것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갖고 온 이 표기법은 그나마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기법을 갖고 온 것 뿐이에요. 자, 악보를 한번 봅시다. 자, 드럼 악보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요게 두 줄을 이렇게 긋는 거예요. 이거는 클래식 시절부터 내려오는 타악기들, 퍼커션 계열들을 할 때 그리는 방법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두 줄을 그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좀 다 다른데 보통 이렇게 통으로 만들어져 있는 드럼 같은 경우를 이렇게 요런 음표를 표시하고요. 음표에 머리가 있는 이렇게 X 표시가 있는 걸 주로 이제 심벌 계열들을 이렇게 X자 표시로 표시를 합니다. 음표의 머리를 이렇게 진짜 콩나물처럼 이렇게 생긴 한 거는 이제 보통 이런 드럼, 이런 거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저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음표 머리를 헤드를 쓰고요. 그리고 심벌 계열들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X 표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냥 그리는 사람 마음이니까. 근데 저는 제가 그릴 땐 꼭 이렇게 분리해서 표시해 줍니다. 안 헷갈리게. 자, 여기 이렇게 X 표시로 이제 표시하는 것들은 이렇게 심벌 계열들. 자, 그리고 드럼은 이렇게 높낮이, 음정의 높낮이가 중요해요. 자, 보통 베이스 드럼은 요 가장 낮은 줄,
여기 이게 만약에 높은 음자리표라고 가정을 한다라 그러면 파, 미, 레 파에다가 그려도 상관이 없고 미에다 그려도 상관이 없고 레에다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냥 여기다 그리는 사람도 있고 여기다 그리는 사람도 있고 여기다 그리는 사람도 있고 스네어 드럼은 보통 여기다가 요 위치에다가 그리는 사람이 요 줄에 있는 표시되는 음표는 모두 다 스네어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탐 같은 경우에는 탐을 몇 개를 쓸지는 드러머마다 다르죠. 아까 그림에서 어땠어요? 여기선 탐이 겨우 3개밖에 없죠. 뚱뚱뚱뚱뚱뚱뚱 이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만 해도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5개나 되잖아요. 탐 개수를 몇 개 쓰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표시할 때는 기보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상대적인 높낮이만 얘기합니다. 위에 그린 게 더 하이 피치의 탐, 낮은 이게 음정적으로 낮은 음에 올수록 로우 피치의 탐이 되는 거죠. 가장 아래가 플로우가 되겠죠. 플로우 탐이. 자, 참고적으로 지금 여기 제가 교묘하게 스네어 드럼이 있는 이 위치에는 그리면 안 됩니다. 그럼 스네어가 돼버리니까 그 이외의 위치에다가 상대적인 높낮이만 탐으로 이렇게 되면 뚱뚱뚱뚱뚱뚱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탐탐을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이햇 같은 경우는 보통은 세 가지 형태가 있죠. 클로즈드, 그러니까 발로 밟아서 두 장의 하이햇이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거를 이렇게 요 위치, 요 음정 위치, 높은 음자리표라고 하면은 여기 솔 위치에 여기다가 요 라인에다가 표시를 해서 클로즈드 하이햇을 표시합니다. 클로즈드 하이햇은 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픈 하이햇은 두 장이 열려 있는 상태, 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오픈 하이햇은 두 장이 열려 있는 상태는 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거는 이렇게 똑같은 위치인데 동그라미를 씌워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혹은 그러니까 요렇게가 한 쌍이고 요렇게가 한 쌍이에요. 표시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클로즈드 하이햇을 요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오픈 하이햇을 요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하여튼 요렇게 한 쌍으로 사용하든지 요렇게 한 쌍으로 사용하든지. 자, 그리고 아예 페달 하이햇이라는 건 뭐냐면 with foot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자, 여러분 이거는 스틱으로 클로즈드 하이햇 두 장의 하이햇을 붙여 있는 상태에서 스틱으로 치는 소리고요. 요거는 열려 있는 상태에서 스틱으로 친 거죠. 요 소리 뭘까요? 잘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스틱으로 이렇게 딱 치는 거 어떻게 느낌이 없을 겁니다. 뭐 전통적인 연주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스틱으로 하이햇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발로만 밟아서 두 장의 심벌들을 위아래로 충돌시켜 갖고 소리를 내는 건 거예요. 주로 이제 어떤 카운트를 할 때 보통 많이 쓰죠. 물론 재즈에서는 카운트가 아니라 아예 그냥 박을 새겨버릴 때도 쓰기도 하는데 여하튼 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발로만 밟아서 하이햇을 연주하는 걸 할 때는 요 아래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이것도 뭐 또 이거 보면 분명히 뭐 드럼 연주하는 학생 보고 뭐 제가 봤던 건 아니다 이럴 텐데 다 제가 얘기했다시피 다 다릅니다. 그런 거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라이드 심벌 위치는 진짜 달라요. 정말들 다른데 뭐 예를 들어 뭐 요런 위치에다가 라이드 심벌이라고 어떤 중요한 거는 드럼 악보면 앞에다가 난 여기다가 그리면 라이드 심벌이라고 할래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렇게 아예 위에다 덧줄로 그냥 그려서 X 표시해 놓은 것들이 크래시 심벌인 경우가 많아요. 더 위로 가면 갈수록 뭐 이렇게 하이 피치, 근데 이것도 또 사람마다 뭐 달라서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대략적으로는 이래요. 자, 그러면 원래대로 우리 학교정 악보로 돌아와 볼까요? 자, 이 악보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클로즈드 하이햇이죠. 여긴 동그라미 되어 있죠. 요거는 2분음표를 표시한 거라서 요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참고로 이 악보는 제가 그린 악보가 아니에요. 예. 저는 이렇게 안 그립니다. 자, 여하튼 요거는 클로즈드 하이햇, 그리고 요건 오픈 하이햇, 그리고 클로즈드 하이햇. 요 위치에 있는 거는 다 스네어예요. 제가 지금 마우스 움직이고 있는 거, 요 줄에 있는 건 다 스네어. 그리고 아래 2분음표로 되는 건 다 킥드럼, 베이스 드럼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다른 페이지로 잘못 넘어갔어요. 지금 제 컴퓨터에 여러 파일이 있어서. 자, 여기는 이제 탐이 나오네요. 뚱뚱뚱 이런 게 나오네요. 요거는 크래시 심벌이 되겠네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네요. 자, 지금 일단 우리는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마디만 찍어볼 거라서. 자, 그럼 여긴 결국 뭐 나오죠? 클로즈드 하이햇하고 스네어하고 킥밖에 안 나와요. 아주 단순합니다. 자, 이제는 지금 이제 드럼 악보를 보는 방법이라서 간단히 설명했죠. 이번에는 이거를
컴퓨터 음악에서 사용할 때는 어떤 음정을 찍어야지 이 소리가 나나를 여기다 적어놨어요. 참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음악에서 수많은 드럼 소리를 찾아서 쓰게 되잖아요. 어떤 드럼 소리를 쓰냐에 따라서 이 배열이 다 달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다 지금 적어온 거는 가능한 그나마 공통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 그걸 적어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드럼 소리를 찾았으면 가상악기에서 베이스 드럼을 연주하려면 C1을 찍든지 B0를 찍든지 해야 돼요. 스네어 드럼을 찍을 때는 D1을 찍든지 E1을 찍든지 해야 돼요. 그리고 클로즈 림샷이라고 그러나요? 저기 림클릭이라고 제 잘못 기억. 림클릭이라고 그러죠. 림클릭이라고 하는 거 사이드 스틱 같은 경우는 여기서 C#1을 해야 되고요. 나중에 소리를 들려줄게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는. 하이햇은 클로즈드 하이햇은 F#1, 오픈 하이햇은 A#1, 풋 하이햇은 G#1을 해줘야 되고, 크래쉬 심벌은 C#2 그리고 E2 두 개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라이드 심벌에서도 여기 라이드 심벌에 벨을 치는 거는 여기 면을 치는 거는 D#2, 여기 컵이라고도 하고 벨이라고 그러죠. 요 튀어나온 부분을 치는 소리는 F2 요거를 치고 하는 경우가 많고, 탐탐은 나머지 뭐 F1, G1, A1, B1, C2, D 뭐 이런 식으로 있는 D2 2가 잘렸네요. 여기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근데 이게 다 다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아예 그냥 학교종을 입력을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고, 자 다시 얘기하면 드럼 음원을 찾은 다음에 베이스 드럼을 찍고 싶을 때는 C1을 찍든지 B0를 찍든지 두 개의 음원이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 골라 쓰세요 그거예요. 근데 여하튼 이 배열은 다 달라요. 가상악기 음원 어느 드럼 음원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거 외에도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 드럼 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다 달라요.